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종목 상담 시간 오랜만에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세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이 공교롭게도 그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글로벌적인 전염병에 의한 이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국콜마는 이제 HK 이노엔의 대주주 콜마홀딩스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회사죠. 그래서 HK 이노엔과 한국콜마홀딩스가 HK 이노엔의 대주주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콜마와도 연계가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상승을 한 부분이고, 파믹셀과 HK 이노엔은 이 원숭이 두창 관련된 글로벌적인 전염병이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효과를 본 게 이제 천연두 치료제다. 그래서 국내 천연두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이 있는 업체들이라 있으면 조금이라도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연두 치료제가 한 85% 정도 예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HK 이노엔, 파미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이 돼서 상승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 뉴스로 인해서 상승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를 좀 보시면 장 초반부터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파미셀이 12% 떠서 시작을 했고 장중에 21%까지 상승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와서 7% 이제 8%로 마감이 됐고요. HK 이노엔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18% 떠서 시작을 했고 고가 이제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습니다. 29.3%까지 갔다가 종가는 17%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 한국콜마는 이제 역시 이제 관계사 HK 이노엔과 관계사 흐름이니까 시가가 3.8% 올랐고 고가 7%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5%로 마감이 됐다. 근데 이런 이제 재료가 나오면 시가총액들이 다 큰 종목들이잖아요. 재료가 나오면 결국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파미셀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을 틈타서 공교롭게도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했고, 외국인이 한 18억 정도, 기관이 한 64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한 부분이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89억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매수를 한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한국콜마는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이 샀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최근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화장품의 본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어닝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리오프닝의 핵심 부분은 색조 화장품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단기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HK 이노엔도 공교롭게도 오늘 연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요. 64억 정도 팔았고 기타 법인이 23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개인만 나 혼자 440억을 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기간 보유 수량 보시면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재료로 인해서 얼마만큼 많이 빠르게 또 이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될지 모르겠으나 치료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방 치료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되더라도 천연두 치료제에 대해서 한 90%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질병 치료제가 없었잖아요. 백신도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틀리다, 성향 자체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갭 떠서 시작하는 흐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갭을 얼마만큼 메워주는지 안 메워주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파미세 같은 경우는 14,400원 정도 갭을
얼마만큼 메우지 않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메운다라고 해도 한 13,500원 정도,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에 종가나 못해도 저가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5일선 정도가 될 텐데, 내일이 5일선이 올라올 겁니다. 한 14,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올라올 거예요. 이제 그 5일선을 깨냐 안 깨냐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금요일날 저가를 깨냐 안 깨냐가 중요하다. HK노엔도 역시나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오늘 갭으로 떨어졌었던 구간이 45,000원대입니다. 그럼 45,000원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금요일과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못해도 이제 121선을 유지하는지, 이게 이제 45,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42,000원, 그러니까 61선 정도, 43,000원 정도를 유지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좀 더 유지가 되면 47,000원 정도에서 뭐 못해도 6,000원 정도 유지가 되면, 단기는 빠른 시일 안에 뭐 이게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좀 글로벌적으로 좀 문제가 되면 단기적으로 한 6만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파미셀도 이 추이가 자체가 좀 우상향으로 가면 17,000원 이상까지도 좀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콜마는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지지를 받았었던 4만원 정도에서 양호하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하면 한 45,000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실적 대비 해봤을 때 좀 화장품 대표적인 성향의 종목들이죠. 한국콜마, 코스맥스. 근데 최근에 이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연우를 인수를 했죠. 연우. 그래서 연우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보면 이제 용기 관련된 그런 매출 비중,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낮지 않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닝 쇼크까지 나왔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한국콜마 자체로 봤을 때는 길게 보면 이제 연후 실적까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콜마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한 4만원 정도는 유지가 되면 단기 목표가 45,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버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